자, 우선 내용 정리를 싹 해준 다음에 중간중간 문제를 좀 풀어줄 테니까 내용을 적고 바로 외우고 문제를 풀면 돼. 알겠지? 자, 우선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우선 이거 연력학 7층을 할 건데 연력학 이거 하려면 좀 기본적으로 내용들을 좀 몇 개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다룬 건 무조건 기체야, 기체. 우리 기체만 다루는 거야. 기체만 다루는 거고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에너지 요걸 넣어야 돼.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에는 2분의 3kT야. 그러니까 다 필요 없어. 이런 거 다 상수야지. 그러니까 무조건 기체 분자는 온도가 빠르면 그렇지. 운동 에너지가 큰 거야. 왜? 확산 생각해봐. 우리 온도가 높으면 냄새도 잘 퍼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평균 속도의 제곱이지. 이건 온도의 비례. 그죠? 그래서 온도라는 게 기체 분자의 온도의 평균 속도, 평균 운동 에너지 이걸 결정하는구나 라는 걸 좀 알아야 돼. 또 하나 뭐냐면 이게 중학교 때 나오는 거긴 한데 기체 압력에다 부피를 곱하면 몰수에다가 상수에다가 온도다. 이런 걸 이제 이산기체의 상태 방정식이라고 해. 들어봤지? 근데 우리 이런 거 안 봐.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게 압력과 기체 압력과 부피의 곱이 온도야. 지금 온도라는 얘기가 2번이나 나왔어. 그죠? 돼? 오케이?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내부 에너지라는 게 있어. 사실 여기가 지금 기체가 100마리 있다 치면 100마리의 온도 에너지를 다 더한 게 내부 에너지야. 자, 다시 한번 내부 에너지 U라고 쓰거든.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총 개수에다가 평균 온도 에너지를 곱하는 거야. 근데 아까도 봤지만 우리는 화학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몰수 같은 걸 잘 안 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가 온도 에너지랑 비례하는데 온도 에너지 결국 온도거든. 그치? 그러니까 네가 지금 제약이 네가 외워야 될 게 지금 뭐냐면 뭐를 외워야 되냐? 보통 우리가 기체의 연력학에서 기체 온도가 올라간다는 얘기를 4가지로 해석하면 첫 번째 평균 속도가 증가한다. 여기 있잖아. 두 번째 평균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여기 있잖아. 그리고 세 번째는 피부의 곱이 증가한다. 여기 있잖아. 네 번째는 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 사실 이게 동의어야, 동의어. 엄밀히 말하면 이게 동의어야, 동의어. 다 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는 사람들은 막 여러 가지 섞어서 물어보겠지. 온도가 증가한다는 걸 대놓고 이제 온도가 증가한다 이렇게 물어볼 리가 없다고. 기체 분자의 평균 속도가 증가하니, 평균 온도 에너지가 증가하니, 평균 피부의 곱이 증가하니. 특히 요거는 좀 더 한번 알아줘야 될 게 사실은 얘는 지금 우리가 이제 그려야 되는데 압력과 부피의 그래프에서 요점 요게 바로 피부의 곱이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부의 곱이 같은 애를 이렇게 연결해봐. 그러니까 여기 피부의 곱이나 여기 피부의 곱이나 같다고 해봐. 그럼 이거는 무슨 선이 되는 등원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 요 상태의 기체나 요 상태의 기체가 지금 피부의 곱이 같다는 건 그렇지. 기체 온도가 같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력학 7법칙을 좀 이따 배워야 되는데 Q는 델타 U 플러스 W에서 이 W가 바로 뭐냐면 내부 에너지야. 근데 내부 에너지에다가 델타가 붙으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야. 그러니까 시간은 뭐 자산의 변화량 정도로 생각하면 돼. 뭐 예를 들어 아빠가 돈 벌어 왔어. 이게 열이거든. 그럼 이게 플러스가 열을 흡수하는 거야. 열을 흡수. 그럼 아빠가 돈을 벌어 왔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예를 들어 얘가 플러스야. 플러스. 여기 이제 숨어있는 의미가 뭐냐면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 이게 온도가 증가한다는 얘기야. 이게 사실 숨어있는 얘기가 온도가 증가한다는 얘기야. 저축이 늘어난다. 뭐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이건 뭐냐? 이게 기체가 하는 일이야. 이게 이제 기체가 하는 일인데 우리가 이제 지지난주에도 너 빠지기 전에도 한번 했었지만 일이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썼단 말이야. 힘 곱하기 거리.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보면 기체가 이렇게 있어. 여기가 이제 실린더고 여기 안에 이제 피스톤이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 이제 기체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야. 여기 피스톤이. 그럼 이 기체가 압력을 줘갖고 얘를 미는 거야. 근데 우리가 기체 압력이라는 것 자체가 면당 힘이거든. 이 면적을 A라고 하고 기체 압력을 P라고 하면 얘가 얘를 미는 힘, 이거 바꿔볼게. 기체, 이 기체가 이 피스톤을 미는 일이야. 그럼 얘는 압력에다가 우선
면적으로 곱해야겠지. 넘기면. 그 다음 만약 델타 S만큼 밀렸다고 해요. 그럼 여기다 델타 S를 곱합니다. 그럼 결국 뭐가 되냐면 요 녀석의 기체 부피가 요만큼이었던 애가 요만큼 부피가 늘어나는 거야. 이게 부피의 변화거든 사실. 느낌이 오지. 그러니까 어떤 폼을 가지면 되냐면 힘이 바로 압력이구나 기체에서. 거리가 바로 부피의 변화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좀 넓게 보면 사실 이제 이건 정확히 말하면 이 식은 원래 이렇게 쓰는 거지 우리가. 1이라는 건 인테그랄 FTS. 근데 우리가 적분을 하지는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게 바로 힘과 거리의 그래프의 민넓이란 말이야. 맞아. 아니 그럼 선생님 이것도 1도 이렇게 써야겠네요. 맞아. 인테그랄 PdV. 압력을 부피에 대해서 뭐하는 적분하는 거야. 그럼 이것도 사실 우리 적분을 안 하니까 요걸 알아야지. 압력과 부피의 그래프의 민넓이. 이게 바로 기체라는 얘기야. 그 기체를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힘을 줘서 피톤을 미는 거야. 그러니까 압력을 줘서 기체 부피를 변화시키는 거지. 그래, 그게 바로 일이야. 그럼 기체가 하는 일이 결국 뭐냐면 피부의 그래프의 민넓이야. 근데 이제 조심할 건 우리가 여기도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얘가 플러스라는 건 뭐냐면 기체가 일을 한다는 얘기야. 기체가 일을 한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숨어있는 의미가 뭐냐면 이게 사실 부피가 증가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체가 그러니까 압력을 주고 피소를 밀어서 부피가 커지는 거지. 근데 이것도 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여기 플러스랑 붙여볼게. 얘 온도가 증가하는 거고 얘는 열을 흡수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또 반대로 얘기하면 마이너스는 열을 방출하는 거야. 기체 입장에서. 얘는 이제 온도가 떨어지는 거야. PV의 그래프에 그렇지. PV의 곱이 줄어드는 거죠. 여기 이제 마이너스는 기체가 일을 받는다. 이게 좀 내용이 어려운데 일을 받는다고 하면 좀 추상적이잖아. 그냥 부피가 작아지는 거야. 얘가 오히려 거꾸로 피스톤이 얘를 밀고 기체를 압축하는 거야. 이게 뭐냐면 이게 자동차 엔진이야. 보통 우리가 불스원샷 이런 광고 보면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여기가 실린더고 여기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면 여기 뭐지 크랭크 축이라는 게 있고 여기 이제 밖에 연결되고 툭툭툭 하는 거야. 보통 이제 사행정 사이클이라면서 기체가 들어와. 이게 흡기라고 하거든. 여기 이제 압축되고 팡 터져 폭발해. 이때 폭발할 때 여기 피톤을 밀면서 엄청난 일을 하는 거거든. 그리고 여기 배기가스가 나가. 그래서 좀 이따 이제 연력학 이법칙 할 때 얘기하겠지만 보통 이제 사행정 사이클이야. 4번의 순환을 거쳐서 제자리로 돌아가. 오케이? 됐지? 그래서 그런 순환 과정이라고 좀 이따 얘기해 줄게. 그래서 지금은 요걸 외워야 돼. 요게 연력학 1법칙. 연력학 1법칙. 됐죠? 그래서 연력학 1법칙에 대한 얘기를 좀 했고요. 그럼 이제 연력학 1법칙 갖고 4가지의 과정을 기본적으로 좀 다뤄요. 4가지의 과정을 기본적으로 다루는데 순서가 있는 건 아닌데 첫 번째는 정적이에요. 말 그대로 부피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부피가 없는 게 아니라 부피의 변화가 없는 거야. 그럼 뭐가 없어? 일이 없어. 그러니까 생각해봐. 일이라는 건 뭔가 밀어야 일을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벽을 열라 밀어봐. 일 아니잖아. 그렇지. 그런 거랑 똑같은 얘기야. 두 번째는 정확이야. 압력이 있잖아. 압력이. 자, 세 번째가 증원이야. 온도가 일정한 거야. 그러니까 정확히는 온도 변화가 없어. 온도 변화가 없어. 그럼 아까 전처럼 온도가 증가하냐 할 때 솔직히 얘기했지만 내부 에너지가 또 온도예요. 그러니까 온도의 변화가 없다는 게 뭘까?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온도의 변화가 없다는 게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는 거야. 네 번째는 단열, 열출입이 없어. 그러니까 열을 이제 단열재로 막은 것도 있지만 갑작스러운 부피 변화가 일어나면 또 그렇지 단열이 될 때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4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자 정적하고 정압도 먼저 좀 설명해 보면 정적은 외워 압력과 소식. 쉽게 말하면 압력을 쉽게 말하면 압력이 쫙이 아니야. 이건 소구가 안 돼. 부피를 못 바꾸게 딱 해서 고무 바리를 하고 딱 이렇게 하고 작동해갖고 이렇게 딱 나가는 거거든. 왜? 우리 선조들이 쓰던 소뚜껑 있잖아. 무겁잖아. 뚜껑이 열릴 수가 없단 말이야. 이런 게 정적이야. 그러면 Q는 델타를 W에서 얘가 없다고. 얘를 하려 할 수가 없어.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압력밥솥에 열을 줘봐. 열을 막 가하면 얘가 이제 온도가 올라간단 말이야. 잘 봐. 그럼 부피는 그대로지만 온도가 올라간다는 건 압력이 증가한다는 거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기체 상태가.
그 온도는 이게 등호 곡선이고 이게 등호 곡선이고 온도는 지금 증가했겠지. 플러스. 그 다음 얘는 그만큼 열을 흡수할 거야. 그러니까 몰빵이야, 몰빵. 열을 주면 그냥 다 내부 에너지만 증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내가 뭐 농담으로 얘기하는데 아빠가 돈 벌어 없어. 다 저축만 하는 거야. 하나도 안 쓰고. 뭐 이런 개념이야. 네? 그런데 이걸 이제 만약 우리가 정압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이게 정압이 이제 뭐냐면 대표적인 게 우리 양은냉기. 양은냉기는 뚜껑의 무게가 바뀔 리가 없잖아. 맞아. 그럼 대기압도 안 바뀌고 뚜껑의 무게도 안 바뀌니까 압력이 안 바뀌는 거야. 그럼 얘는 이제 그래프를 한번 살짝 그려보면, 그래프를 그려보면, 예를 들어서 아무리 양은냉기인데 열을 가했어. 그럼 뚜껑이 어느 순간 딱 열리는 순간을 생각해봐. 열리는 순간을 생각해보면 압력은 그대로인데 부피가 딱 커지는 순간이란 말이야. 그럼 중요한 건 이만큼 넓이. 이게 아까 말했던 기체가 하는 일이야. 일을 한단 말이야. 그럼 얘가 플러스야. 근데 온도도 좀 증가했어. 이게 등호가 증가했어. 그럼 얘도 열 흡수한 거야. 근데 지금 얘네 둘이를 비교하면 되고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잘 봐봐. 만약 똑같은 열을 줬다고 해봐. 그럼 얘는 몰빵으로 다 내보내질 증가하지만 얘는 나눠서 증가한단 말이야. 보통 얘는 비가 있어. 공부 잘하는 이런 거 외우는데 5대 3대 2거든. 물론 단원자 분자라는 전제가 있을 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가 5 똑같이 줘봐. 그럼 얘는 5개가 몰빵으로 내보내는 증가하지만 얘는 3개하고 2개는 이제 돈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5만 원 벌면 3만 원 저축하고 2만 원 쓰는 거야. 뭐 이런 개념이지. 무슨 개념인지 이해가 되지? 그래서 지금 이 정적하고 정압을 비교한 문제가 145페이지에 7번, 8번이 있어요. 내가 7번을 풀 테니까 8번은 네가 뭐 풀어보면 되는 거야. 제목이. 그러니까 8번은 7번을 보면 단열된 실린더의 같은 양이라는 게 몰수가 왔다는 얘기예요. 몰수가 왔다는 얘기거든. 그 다음에 동일한 기체에 부피하고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각각 동일한 열량 Q를 줬어. 그리고 가열전 가완 안에서 기체의 부피는 온도는 VT로 바꿨대. 근데 잘 생각해봐. 지금 얘가 부피도 같고 온도도 같았대. 그럼 압력도 같아야지.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은 상태였는데 가는 지금 뭐가 된 거냐? 7번의 가는 뭐가 된 거냐? 부피를 유지했으니까 요거 정적인 거고 근데 이제 가야 가. 나는 지금 뭐가 된 거냐면 정압이죠. 그럼 이것도 생각해봐. 정압이니까 얘가 일정할 거 아니야. 근데 가열을 하고 나서 부피가 2배로 커졌대. 그럼 온도도 2배로 커졌겠지. 자, 그래서 기억. 가열 나의 기체 온도는 T가 아니라 2T다. 그 다음 가열 기체 내부 에너지는 가에서가 나에서 조심해야 돼. 근데 내부 에너지는 누가 많이 증가한 거야? 얘가 더 많이 증가한 거야. 근데 조심할 건 내부 에너지의 증가량을 물어본 게 아니라 내부 에너지가 누가 높냐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다행히도 지금 처음에 온도가 같았다고. 근데 얘 온도가 5개가 변하고 3개가 변해서 얘보다 얘가 나중에 높은 거니까 얘를 맞는 얘기지.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밑에 있는 8번 문제는 이렇게 되거든. 5개가 증가하고 3개가 증가해서 나중에 온도가 같아. 내부 에너지가. 그럼 처음에 얘보다 얘가 높은 거지. 그러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야. 이거 내부 에너지 아니야.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 디귿. 나에서 기체가 왜 변해? 이거죠? 나에서 기체가 왜 변해? 얘는 가에서 기체이 되면 얘랑 같을 리가 없지. 왜? 얘는 몰빵이지만 얘는 나눠가지고 어떻게 같겠어? 그죠? 그래서 7번 답은 니은 이렇게 될 거야. 밑에 8번은 네가 풀어봐. 알겠죠? 좋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등호하고 단열이야. 그러니까 이제 등호 같은 경우는 보통 이게 단열재인데 피스톤이 단열재가 아닌 거야. 그럼 이제 열평형이 일어난다고 외부. 열평형. 외부하고 열평형이 일어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다 이제 열을 집어넣으면 온도는 안 바뀌는데 얘가 이제 팽창이 되죠. 쉽게 하면. 그럼 얘는 특이한 게 이게 등호 곡선이야. 아까 좀 얘기했죠? 피부의 곱이 같은 곡선이 등호 곡선이야. 그럼 여기다 이제 열을 가하면 온도는 안 바뀌어. 그래프를 잘 봐야 돼. 온도는 안 바뀌어. 근데 일을 해야 되니까 부피는 커져. 근데 등호 곡선을 따라간다. 온도가 안 바뀌니까.
그럼 이만큼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일을 하는 거지. 일을 한 만큼 열을 흡수해야 된다. 됐죠? 근데 이제 단열은 조금 얘기가 달라. 단열은 예를 들어 여기가 단열재, 피스톤도 만약 단열재라고. 그럼 이 녀석을 만약 쫙 피스톤을 빼는 거야. 그럼 단열 팽창이 되는 거거든. 그럼 중요한 건 단열 팽창은 얘가 어떤 말이야? 팽창이 되면서 일은 하지만 온도가 떨어지는 구조를 말이야. 그러니까 좀 그래프가 다른 게 이게 등운곡선이라고 하면 얘는 팽창이 되면서 온도가 떨어져야 돼.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외우는 게 좋아. 단열 그래프가 더 가파라. 등원보다 더 떨어진다는 것 좀 알아둬야 돼. 알겠지? 특히 등원하고 단열 문제는 대부분 그래프를 가지고 문제를 내. 자, 선생님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할 거야. 잘 봐. 이 항상 참 작용으로 보면 반작용으로 들어가는 솔직히 그래 맞아. 우리가 등원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을 물어보거든. 우리가 이걸 어떻게 구해? 공식도 안 배웠는데. 그래 이걸 구하는 게 아니라 이걸 구하는 거야. 즉 이 눈넓이를 구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 우리 접근을 안 하기 때문에 구하라는 게 아니라 비교하라는 게 많이 나와. 그럼 예를 들어 여기도 마찬가지야. 내부 에너지 감소량이 얼마냐고 물어봐. 근데 우리는 구한 적이 없다는 공식을 배운 적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넓이를 가지고 얘를 추측이 되는 거야. 아, 이런 넓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들어볼게. 어떤 애가 완벽하게 똑같은 상태인데 등온 팽창을 한 애하고 만약 단열 팽창을 한 애 중에서 이게 이제 각을 알아고 할게. 가에서 흡수한 열량과 나에서 내부 에너지 감소량이 누가 크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이걸 묻는 게 아니야. 이 넓이가 누가 더 크냐 이거. 아, 그럼 같은 부피일 때 이 넓이가 더 넓으니까 얘가 더 크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문제를 찾는 거야. 대부분 문제들이. 단열하고 등호는. 알겠어요? 그래서 단열하고 등호 문제는 단열하고 등호를 비교한 문제는 144페이지에 2번 문제하고 144페이지 2번 문제하고 5번 문제 146페이지 5번 문제인데 5번 문제 네가 풀어봐. 2번 문제 내가 한번 풀어줄게. 자 144페이지 2번 문제를 보면은 단열된 실린더 A와 단열되지 않은 실린더 B에 같은 몰수의 이산기체가 들어있는데 A, B에는 이산기체의 부피 압력 또 봐. 부피도 같고 압력도 같대. 온도도 같은 거야. 완벽하게 똑같은 상태였는데 온도도 T0로 같다. 당연한 얘기죠. 자 그럼 A, B의 피스톤의 단면적과 제력 당연하지. 왜? 압력도 같다며. 그러니까 이런 거 다 너무 당연한 얘기야. 근데 여기다 질량이 같은 축을 올려놨는데 마지막에 기체의 물량이 같은 걸 찾아버렸거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가는 단열이 된 실린더지만 나는 단열이 안 됐어. 그러니까 열평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는 단열 과정인 거고 나는 뭐가 된 거야? 그렇지. 바로 열이 평하니까 등원 과정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둘 다 압축이 되긴 하는데 어떻게 압축이 되냐? 차이점이 좀 생기죠. 둘 다 압축이 한꺼번에 들어볼까? 압축이 되는데 단열 압축이니까 얘가 압축이 되면서 마이너스 압축이 되면서 얘가 증가하는 게 있어요. 근데 얘는 압축이 되긴 하는데 온도 변화가 없으니까 압축되면서 열을 그만큼 방출을 해버리는 거야. 바깥으로 버려버리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마지막에 압력이 같아야 돼. 그럼 여기서 보면 이게 등호거고 등호거고 완벽하게 똑같은 상태였는데 가는 단열 압축이니까 온도가 증가하면서 올라가야 되는 구조가 되는 거야. 이게 가지. 근데 나는 바깥으로 열평형이 되니까 등온 커브가 여기로 따라가는 거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마지막에 압력이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건 압력밖에 없어. 왜? 부피 다르잖아. 내부에는 온도 다르잖아. 그러니까 답은 1번인 거지. 그러니까 봐봐. 이걸 부피를 갖다가 마지막에 누가 크냐잖아. 우리가 수학적으로 따질 수가 없어. 왜? 안 배우거든 이런 걸. 그러니까 그래프로 그려서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뭔 얘기인지 이해되겠지? 좋아. 그래서 1법칙에 대한 얘기는 대부분 한 거야. 그렇죠? 그러면 2법칙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2법칙은 143페이지 자 2법칙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사실 이 법칙은 되게 간단한 얘기야. 뭐냐면 여러분 이 법칙은 이게 이제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하는 거야. 너도 한번 들어본 적 있을 거야. 무질서도라고 그러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자연에 있는 현상은 항상 무질서도가 높아지는 쪽으로 변하는데, 뭐 길거리에 냅두면 어때? 들어지잖아. 그게 무질서도가 높아지는 거야. 아니면 인구평을 떨어뜨려봐. 인구가 쭉 커지지. 맞아. 그게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비가요. 거꾸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거든. 비가 안 된다는 뜻이야. 뒤로 돌아가는 게 안 된다.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인구방울이 쭉 커졌다가 시간이 지나면 인구방울이 들어 모이지는 않잖아. 맞아. 그런 거야. 그래? 근데 이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필요한 결론. 이 연력학 이법칙 결론은 엔트로피가 높아지려고 하는 게 뭐냐면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간다. 이게 이제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뜻이야. 네? 원래 이제 수학적으로 뭐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그런 걸 안 다루니까 그냥 결론이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간다. 이런 거야. 특히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열기관이야. 시험 많이 나와. 보통 열기관이 뭐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엔진이야. 우리 지금 모병은 자동차 엔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엔진에다 열을 흡수했어. 아까 기억나죠? 실린더에다가 흡기 밸브에 연료하고 있대. 그죠? 공기를 같이 혼합해서 넣어. 보통 이제 우리가 사는 휘발유차는 휘발유하고 공기를 혼합해서 넣거든. 그럼 요때 불을 빵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열을 집어넣은 거랑 마찬가지지. 그럼 얘가 이제 일을 할 거 아니야. 이 피스톤을 밀면서 일을 할 거라고. 분딱분딱 하면서 일을 할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바깥쪽으로 이제 열이 빠져나간단 말이야. 그럼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에너지는 없어지거나 새로 생긴 게 아니니까 이 두 개의 에너지 합한 게 얘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열효율, 에피션트라고 하는데 열효율은 열을 공급받은 것뿐에 얼마만큼 일을 했냐라는 거야. 그치? 근데 이제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Q 마이너스 아웃 이렇게 해도 되거든. 그죠? 맞죠? 그럼 잘 생각해봐. 선생님, 만약 이런 일은 없겠지만 열이 만약 저온으로 안 빠져나가면 얘하고 얘하고 둘이 같은 거잖아요. 그냥. 그럼 열효율이 1, 즉 100%짜리 열기관이 존재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아니 열이 어떻게 저온으로 안 빠져가? 엔트로피 없이 위배되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냄비에다 물을 끓였어. 근데 냄비는 안 뜨겁고 물만 뜨거운 거야. 그런 게 어디 있어 이 세상에? 자, 또 해봐. 냄비에다 물을 끓였는데 냄비 바로 위쪽에 있는 공기가 안 뜨거워. 그런 게 어디 있어? 다 뜨거워진다고. 왜? 그쪽은 저으니까 열이 갈 거 아니야. 아니 자동차를 타봐. 자동차에서 좀만 타면 엔진 본네트가 뜨거워져. 그치? 그걸로 열이 빠져나가는 거야. 실제로 보통 우리 가솔린 차들이 효율이 20%가 안 돼. 그 기름을 10통 넣으면 한 8통은 다 열로 빠져나가는 거야. 차에는 손님은 어떻게 해? 그죠? 뭔 얘기인지 이해돼?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거 갖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여기 되게 중요한 거, 되게 중요한 거. 선생님, 왜 여기에 지금 내부 에너지 변화라는 얘기는 없습니까? 왜 열량하고 일만 얘기하나요? 자, 왜 그런지 보여줄게. 지금 우리가 이제 다루는 열효율, 좀 이따 바로 문제를 풀 건데 열효율은 무조건 다 순환 과정을 배우는 거야. 순환 과정. 순환 과정은 사이클이라고 해요. 제자리로 돌아가.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그지? 흡기, 배기 이렇게 해서 좀 돈다고 그랬지. 이런 걸 포스트로프, 사행정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한 바퀴 돌아. 제자리로 돌아온단 말이야. 그럼 제자리로 돌아오면 알아요. 제자리로 돌아오는 순환 과정은 무조건 내면에서 0이야. 왜? 피부의 곱이 제자리로 돌아올 거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순환 과정이라는 걸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연습을 좀 한번 시켜줄게요. 네가 좀 많이 연습을 해봐야 되는데 우선 대표적인 문제들이 이 문제가 되게 많거든. 대표적인 문제가 157페이지 28번이야. 157페이지에 28번. 선생님 이 문제를 풀어줄 테니까 비슷한 문제 몇 개 체크해 줄 거거든. 그걸 좀 많이 풀어와야 돼. 알겠어? 우선 158페이지 28번을 보면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돼 있어.
여기 이제 단열이고 여기 이제 단열이라고 줬어요. 문제를 읽어보니까 열기관에서 일정량 이상 기체가 A, B, C, D를 따라 변할 때 기체 압력과 부피를 표는 각 과정에서 기체가 외변일 또는 외부에 받은 일을 갖다가 나타냈는데 A, B 과정에서 열은 250J를 흡수하고 B, C 과정과 뒤에 가는 열출이 없는 단열 과정이다 했는데 문제는 뭐라고 하냐면 A, B, B, C, C, D, T, A에서 받은 일이나 혹은 한 일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얘는 일이 없다는 얘기야. 이게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정적이에요, 정적. 일이 없다. 여기 과정이 정적이죠. 일이 없다. 그럼 보통 이제 이런 거 쓸 때는 잘 봐. 선생님처럼 해. 그냥 모든 과정을 다 써. 이렇게 해야 안 틀려. 애들이 눈으로 대충 하면 틀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얘가 Q, 델타, U, W. 선생님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쓰면 돼. 그 다음 이왕이면 과정도 적으면 좋아. 그러니까 AB는 아까 뭐였냐면 일을 못해. 정적이에요. 압력값. 그럼 얘는 온도가 좀 증가하고 있죠. 피부의 곱이 증가했으니까 그러니까 일은 못하지만 열을 흡수했다. 아까 문제에서 이게 250J라고 줬어요. BC는 단열이래. 자, 근데 단열은 얘가 없고 조심할 건 팽창이야. 부피가 커졌잖아. 그럼 얘가 플러스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가 돼. 다시 또, 자, C하고 D는 또 정적이야. 그럼 얘가 또 없어. 근데 얘는 온도가 좀 떨어지는 정적이죠. 마이너스. 마지막에 또 단열이야. D는. 얘가 없어. 근데 얘가 이렇게 하면서 부피가 지금 감소하는 거죠. 이 케이스지. 얘가 증가해.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거 풀 때는 제일 먼저 이거부터 하는 거야. 얘를 다 합치면 무조건 0이야. 왜? 제대로 돌아올 거. 그 문제에서 보여줄게. 문제에서 얘가 얼마나 오냐면 100이라고 했어. 문제에서 얘가 50이라고 했어. 얘가 합치면 얼마냐면 50이야. 그게 바로 여기에요. 그게 바로 50이야. 여기가 50. 정확히 말하면 100-50 이게 바로 실제로 얘가 한 일이에요. 정말 순일이라고 하거든. 네? 그럼 말해봐. 얘가 한 바퀴를 쫙 돌면서 얘가 0이니까 여기도 50이 돼야 돼.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근데 여기가 250J이 돼. 근데 여기가 50이 되려면 여기가 200J이 되겠지. 여기가 200J. 그러니까 파란색을 쓰는 건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는 거야. 여기가 200J예요. 왜? 여기가 50이고 여기가 50이 되려면 문제에서 얘를 줬으니까. 그럼 연료율은 여기가 얼마냐면 250이고 여기가 바로 얼마 50이야. 어렵지 않잖아. 그럼 나머지 한번 해볼게. 유추해볼게. 파란색으로. 딱 맞나? 플러스 250 여기도 플러스 250. 얘 없으니까. 얘 0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0. 자, 얘 없으니까 마이너스 200 여기도 마이너스 200. 얘 0, 얘 마이너스 50, 그럼 얘 플러스 50. 그럼 얘네 둘이 합치면 300, 얘네 둘이 합치면 300 딱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정에서 내부의 변화량은 결국 이거야. 플러스 250, 마이너스 100 이거 다 합치면 0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들어온 거 250, 나간 거 200, 나머지 총 한 일이 50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도 상관없겠지. 250, 250, 200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지. 그래서 28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기억, BC관의 온도가 감소한다. 여기 있네요. BC관의 온도가 감소한다. 그래서 CD 과정에서 방출한 열량은 150J, 얼마? 200J지. 그 다음 열기관의 열도율은 그럼 얼마야? 50. 5분의 1이니까 0.2가 되겠지. 그쵸? 그래서 거기 보면은 지금 이런 문제들이 다 유사한 문제들이야. 27, 28, 29, 31, 32, 33. 32, 33. 특히 33은 이게 이제 33은 뭐가 나오냐면 부피하고 온도 그래프가 나오거든. 그럼 이런 거는 뭘 해야 되냐면 PV 그래프를 빨리 바꿔야 돼.
알겠지? 연습을 한번 해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33번에 AB 과정은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럼 V하고 T가 비례해. V하고 T가 비례면 압력이 일정하고 이게 바로 정압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교할 줄 알아요. 알겠지? 그래서 34번, 35번, 6번, 7번, 8번, 38번까지 다 수능 과정 문제야. 오케이? 그러니까 아마도 연력학에서 몇 문제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1법칙보다는 2법칙. 왜냐면 2법칙은 엄밀히 말하면 1법칙도 다 포함되어 있거든. 알겠지? 그래서 이걸 해서 많이 좀 풀어와. 알겠지? 그래서 일요일날 좀 풀고 나랑 같이 뭐 몇 개 추가적으로 풀 거니까 우선은 마더통에 있는 문제를 좀 많이 풀어. 알겠지? 여기까지.